응, 하.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과연 내가 투자한 가상자산 시장이 나를 미래에 구원해 줄 건지,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도 심도 있게 제가 논리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저께 영상에서는 자, 전 세계 이제 전자 결제망, 그러니까 뭐 페이먼트 관련한 뭐 스위프트 1.0이라고 쳐요. 스위프트 1.0이 스위프트 2.0으로 어떻게 가는지, 사실은 ISO 20022에 관해서 오늘은 그런 쪽에 이제 강의를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과연 달러의 헤게모니가 진짜 많이 강해졌는지. 겉에서 봤을 때는 강달러이지만 사실 큰 범주에서 보면 다이어그램에 지금 축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대만을 사이에 두고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더 큰 파장이 전 세계에 몰아칠 거다.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진짜 막말로 새벽같이 일해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진짜 보리쌀 한 대 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2027년 이내에는 분명히 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을 거고,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어떤 이 저성장 국면은 우리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갈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에 없었던 뉴노멀의 세상, 뉴노멀의 어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 학습을 하고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시켜야 할지 제 영상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뭐 벌어지는 일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고, 지금 이들 국가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이들 국가가 어쨌든 중심에 서 있는 거는 ISO 20022를 표방하는 리플이 중심에 서 있고, 스위프트 1.0은 와해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스위프트 2.0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ISO 20022가 2022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이게 필수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은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또 오늘은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ISO 20022란 과연 무엇일까? 자, 금융기관 간의 전자데이터 교환을 ISO 표준으로 한다. 메시지,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지급거래, 증권거래, 결제정보, 신용, 체크카드 거래,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금융기관 간에 전송되는 금융정보를 포함한다. 근데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껴있고 제1군 은행이 껴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들 은행도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들도 또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말씀 또 드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이제 진행됐는지 체계에 관해서 일제 말씀드릴게요. 세 개로 이제 그냥 간편하게 볼게요. ISO 7775는 과거, 그리고 ISO 15022는 현재라고 칠게요. 이게 왜 현재라는? 현재, 그리고 ISO 20022는 미래. 이게 2022년 11월부터 실시된다. 네. 실시지 11월까지 마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 안목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고, 자, 어쨌건 ISO에 관해서 2002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고, 관련 있는 코인들 제가 어저께 얼핏 지나갔는데,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코인들이 순환 펌핑이 있어요. 자, 순환매. 이 순환매가 11월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잠시 쉬는 어떤 그 휴지기에 들어갔지만 다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스텔라는 아직 크게 펌핑이 없었죠. 그리고 아이오타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몇 프로의 장중 이제 반등이 있었죠. 왜냐면 시총이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더 가지고 놀기 쉬워. 알고랜드 같은 거, 뭐 헤데르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코인이 뭐냐면 폴리메스가 있어요. 네, 폴리메스. 그리고 폴리메스가 있고 리스크. 네, 리스크라는 코인도 순환매 장세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당분간 채굴 코인들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어떤 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2016년에 베리 실버튼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2016년에 베리 실버튼은 스위프트 2.0이 다가올 거고, 거기에 XRP가 중심에 설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쨌건 현재 욕을 많이 먹고, 제가 베리 실버트 얘기를 언급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의 약세 흐름이 보이면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급반전되는 상황이 분명히 반드시 옵니다. 어쨌든 그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일관성 있게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내 자신도 일관되게 쫓아가는 게 중요해요. 나는 거인의 어깨에 타 있다라고 사람들은 흔하게 말을 하지만, 내가 진짜 거인의 어깨에 타 있는 건지, 거인의 어깨가 아니라 발등 위에서 아주 낮은 시선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통화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 통화 시스템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시면 아마 다 공감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같이. 그리고 또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유로의 해체. 유로존의 해체. 유로존의 해체는 유로화의 약세와 유로화의 붕괴를 불러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 총선이 끝나면서 불안 심리가 가중됐어요.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그 불안감이 유로존 전반에 퍼지면서, 자, 약세 20년 만에 최대 약세치로 지금 흘러갔다. 유로화가. 이분이 이제 당선이 됐었어요. 확정이 됐어요. 제가 어저께 오전에 이제 흘러가는 김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멜로니 이분이 당선이 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됐고, 스웨덴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향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임팩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 멜로니도 마찬가지고, 이분이죠. 마린 르펜. 사실은 프랑스가
이제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유로존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는 이탈리아랑 힘이 엄청 다른 데니까. 프랑스. 자. 프랑스 마린 르펜. 자, 이분. 여기 손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유로존.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지금 현재 분쟁을 하고 있다. 나토와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 차기 지도자가 자, 친러 성향이 강한데 이분이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 멜로니 이후로. 자, 그러면 유로존은 어떻게 될지. 자, 이미 거의 퍼즐은 맞춰졌어요. 거기다가 더 지금 현재 IMF 통화바스켓에 위기를 불러오는 게 뭐냐면 제롬 펄 연준 의장도 알고 계시지만 고집을 부리는 거고 인플레이션 잡겠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께서도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돼. 향후 몇 차례 금리 인상 지속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지. 경기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잡지 못하고 올라가는 현재의 상황.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분쟁, 러시아가 가스관을 열지 않는 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도 이제 새로운 건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달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로화가 여기 있고 그리고 위에나 엔화가 있고 여기 파운드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달러가 금리 인상해. 그러면 유로존도 금리 인상을 따라서 해. 그리고 위에나도 금리 인상을 해. 아주 미온적이지만 해요. 그리고 파운드화도 강하게 아주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해. 근데 단 한 개의 국가만 아직까지 금리 동결을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일본이에요. 일본. 아베 총리 이후에 기시다라는 분이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 내년 4월까지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인상이 달러의 인덱스에 축소를 또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내년 4월 시점.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임기가 내년 4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선거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때까지일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건 일본은 지금 현재 경제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10월 달 이제 무비자 입국을 받죠. 무비자 입국을 받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아마 금리 인상하려는 거를 조금 늦춰서 내년 1분기까지 연장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국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지나가는 김에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월마트에서 로블록스를 통해서 월마트 랜드를 로블록스 안에 구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제가 플립카트에서 메타버스 세상을 10월 달에 구현할 거다라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간에 폴리곤이 껴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그 가상세계 안에서 쇼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을 구현하려고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 CEO가 뭐라고 이제 언급을 하냐면 월마트는 브랜드를 포함하기 위해 비용을 부과하거나 사람들의 가상 경험을 실제 매장이나 온라인 구매로 전환함으로써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다고 화이트는 얘기했다. 그리고 월마트는 가상세계와 물리적 세계 사이의 점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구현해도 수익 구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25세 이하
친구들을 조금 더 친근하게 월마트 쪽으로 몰아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현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계는 어차피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썩 좋은 건 아닌 거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인종과 나이의 격차가 사라지고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게 되는 진짜 큰 경쟁이 오게 될 거고, 이거는 비단 이커머스하고 국한된 메타커머스하고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제조업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있죠. 플랫폼 기업들도 플랫폼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거기에다가 요식업도 그리고 직업 세계에서도 나는 한국에 있는 옆집 철이 아빠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더 극심한 그런 세계로 갑니다. 자,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로. 그래서 이런 세상은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큰 기회는 2%한테 와요. 그러나 98%는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초엘리트와 그 나머지 98%로 만약에 내가 전락하면 밥 먹기도 살기 힘든 그런 사회로 한 발 한 발 아주 천천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쨌건 코인 투자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도 전에 이제 사실 한편으로는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건 추후에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더리움 병합 후 중국 GPU 가격이 새로운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금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그래픽카드 가격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채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채굴 코인과 이 GPU 그래픽카드와의 관계, GPU와 반도체 산업의 관계, 그리고 반도체 산업과 향후의 미래, 그냥 전력이라고, 그냥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화석 연료의 관계, 요 구도를 보시면 채굴 코인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될지 확신을 아마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해시율이 급락을 해버리고 채굴 산업이 거의 완전히 붕괴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은 채굴장들이 사라지고 정리되고 있는 현재 실정이긴 합니다. 버티는 자가 나머지를 향후에 아마 다 먹겠죠. 그 확신을 갖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 같은 경우는 20년 내 최저치, 이탈리아 선거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유로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정적으로 가기보다 불확실성 쪽으로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높아지게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추세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약간 호재거리 뉴스일 수가 있는데, 중외교부가 북중 화물열차 운송 재개 중단 5개월 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아시아가 중국만 빼고 홍콩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일본이 지금 서서히 문호를 열고 있거든요. 공급망이 다시 회복이 되기 일보 직전. 그래서 중국이 과연 이 뉴스만 보면 향후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모르죠. 10월 달에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될지 11월 달에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3연임이 코앞에 있고 결정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문호를 다시 열어줘서
대중 통제 수위를 낮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불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 조금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자, 어쨌건 지금 이렇게 공급망이 회복될 수가 있다. 공급망 회복이 되면 인플레이션 하락과 연결이 되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연결되면 제롬 팔 연준 의장은 한 발 뒤로 물러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에서 다양한 뉴스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게 생각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 뭐 개개인마다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근데 어쨌건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배우고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하시면 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지루한 장세이긴 하지만 어쨌건 궁극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아의 방주 역할은 아마 확실하게 하긴 할 거예요. 지금 뭐 숫자만 보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단정지어서 판단하시면 아마 나중에 큰 후회를 하실 거다.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지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에.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웅, 빠!